2020년부터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랑 가장 상관성이 높은 지표가 가계 대출이었어요. 가계 대출 총액이었습니다. 결국 부동산도 레버리지 자산이고 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가계 대출과 주택 가격이 원래도 상관성이 좀 높았지만 20년부터는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롤러코스터 날씨였던 이유가 1분기에는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했고 2, 3분기에는 뭐 특례 정책 모기지라든가 50년 만기 주담대 같은 그런 굉장히 완화적인 대출이 있었고 그리고 4분기 들어서는 다시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에 순응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조차도 네네네. 결국 전부 다 현금으로만 다 사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총 대출을 DSR 40%라고 하는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받아야 되는 그 프레임으로 시장 전체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아무리 소득이 높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현재 높은 주택 가격을 DSR 40%에서 구매를 못 하시면서 금융시장 영향에 따라 가지고 강남 불패가 조금 깨져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고요. 현재 자산시장의 그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이 금액대로 분양했을 때는 분양이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브릿지론 PF가 본 PF로 못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은 좀 연결돼 있긴 한데 근데 브릿지론 PF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는 거는 다른 여러 기능들, 기술들을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좀 최대한 충격이 덜 가도록 조정하려고 지금 그렇게 정책 펼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 시장은 안타깝지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이든 강남 아니든 대출이라는 큰 어떤 날씨 속에서는 독야청청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전망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강남에 또는 강남에 준하는 그 비싼 부동산 시세를 보이는 지역들은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바탕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그런 거 대출도 안 해주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정책금리는. 그럼 그건 왜 시중금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 주택을 다 구입한다는 걸 전제했을 때 그런 식의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2,300만 채의 주택을 다 갖고 계신 상태거나 임차로 거주하시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주택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2022년부터 있었던 높아진 금리 때문에 이자비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이런 이자비 부담이라는 건 주택 가격에 따라서 비례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강남권 역시 높아진 고금리에 영향을 받고 이런 분들 중에서 현금 흐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부 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지가 좋기 때문에 매수 대기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체결이 되어 왔는데 그 매수 대기 수요가 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네. DSR 적용을 또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매수가 종전보다는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매매 가격이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하락세가 계속해서 발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뭐 정부 차원의 분석도 동일한 겁니다. 뭐냐면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희망하는 가격 격차가 너무 크다. 네. 너무 크고 그런데 매수자 쪽에서는 그렇게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도하는 쪽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좀 더 낮춰서 팔면서 시세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우려감 때문인지 매매 가격도 내리고 아파트 거래량도 많이 줄어서 특히 10월 들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까요? 네, 거래 위축은 자세히 보시면은 22년부터 좀 구조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 월간 거래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월에 1,000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하면은 10,000건이 거래가 됐는데 평년에 6만 건 정도 거래됐기 때문에 작년에 월간 거래량이 거의 6분의 1 토막이 난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2분기하고 3분기 거래량이 올라갔을 때는 거의 3,800건 이상 됐기 때문에 전년비로 비교를 하게 되면 거래량이 엄청난 회복을 보인 거예요. 그렇지만 구조적으로는 21년 이전까지의 그 수십 년간의 연간 있었던 약 6만 건의 거래량의 절반 정도밖에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럼 22년부터 어떤 수요를 구조적으로 위축시킨 요인들이 생겼던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22년 1월부터 우리가 도입을 했던 게 DSR이라는 기준을 도입을 해서 대출을 일으킬 때 총 소득 대비 일정 퍼센티지를 넘지 못하도록 모든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만성적인 거래 위축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간으로 보면은 올해 그 롤러코스터 장세에 맞게 네. 1분기는 완전 최저점, 2분기는 거래량이 풀리면서 월간 3, 4천 건 정도 거래가 됐다가 10월, 11월 되면서는 거래량이 다시 2천 건대로 내려가고 있거든요.